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윤 작가라는 분이 쓴 블로그 글입니다. 제목은 제1회 양평 배너미 곡의 힐클라임 대회고요. 네, 근데 부제가 아주 강렬하죠. 맞아요. 부제가 숨이 있는 한 우리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와, 그렇죠. 그래서 제목만 보면 그냥 자전거 대회 다녀온 후기 같잖아요.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읽어보면 전혀 다른 글이에요. 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한 개인의 정말 지극히 육체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네네. 그 고통이 어떻게 수백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한 지역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투쟁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랑 만나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글이 어떻게 그 마법 같은 연결을 만들어내는지 그 구조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숨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생명, 그리고 역사, 저항의 상징으로까지 커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가 끝나면요. 여러분이 땀 흘리면서 오르던 동네 뒷산이 어쩌면 전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글은 아주 평범한 새벽 풍경으로 시작해요. 새벽 5시. 네, 자타가 아내가 데워준 콩나물국으로 아침을 먹죠. 맞아요. 20년 전에도 올랐던 그 가파른 길을 다시 오를 준비를 하면서요. 저는 이 시작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겪게 될 그 엄청난 고통을 앞두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콩나물국이라니? 이 차분함이 오히려 뒤에 다가올 폭풍을 더 긴장감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맞아요. 그 대비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대회장인 옥천 레포츠 공원의 풍경 묘사도 되게 생생해요. 뭐 분주한 자원봉사자들, 햇살에 반짝이는 자전거들, 네, 현장의 그 들뜬 공기가 그래서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발 신호가 터집니다. 수십 대의 자전거가 한꺼번에 쫙 움직이는 모습, 상상만 해도 장관이네요. 그렇죠. 초반 3.4km는 퍼레이드 구간이라고 해서 뭐랄까 다들 뭉쳐서 슬슬 몸을 풀면서 달리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간이죠. 네, 평화로운 시간이죠. 하지만 그 평화가 그리 길진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작가는 그 반전의 순간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표현해요. 네, 악어가 입을 천천히 벌리고 있었다. 와, 평화로운 퍼레이드 구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잔잔한 수면 아래에 거대한 위협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아주 감각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오싹한데요. 특히 마지막 500m는 평균 경사도가 9.3%, 그리고 가장 가파른 곳은 23%에 달했다고 합니다. 23%요? 이건 그냥 언덕이 아니라 거의 벽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묘사하는 문장들도 정말 처절해요. 산소 대신 고통이 폐를 채웠다. 페달을 밟을수록 근육이 타들었다. 와, 특히 저는 이 묘사가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헬멧 안이 뿌옇게 기모로 찼다. 아, 맞아요. 그 중간에 그 뜨거운 열기랑 약간의 폐소공포증 같은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자전거를 타지 않는 저도 막 다리가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중요한 심리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면하죠? 윤중원, 김미소 선수 같은 실력자들은 저 멀리 앞으로 쫙 치고 나가는데 자신은 점점 뒤처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걸 명량의 올돌목에서 물살에 밀리던 배처럼 뒤로 흘러갔다. 고 표현해요. 아,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해전이요? 네, 이건 단순히 뒤처진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그 순간을 포착한 거죠. 아, 그 무력감. 바로 그 순간에 작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군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그렇죠. 그리고는 답을 찾아요. 오늘의 경쟁 상대는 저 앞에 가는 선수들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나였다는 걸요. 맞습니다. 순위는 중요하지 않다. 내일을 위한 오늘을 달린다는 것. 그게 이 고통을 견디는 이유라고 말하죠. 이 깨달음이 글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 같아요. 정확합니다. 외부와의 경쟁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집중하는 순간 시선이 내면으로 향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태도가 나중에 등장하는 역사 속 인물들의 저항 정신과 정확하게 포개집니다. 그들도 압도적인 힘에 맞서면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던 사람들처럼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완전히 육체의 한계에 부딪힌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작가의 생각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지금 이 페달을 밟고 있는 땅, 양평이라는 공간의 역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개인의 고통이 역사의 고통으로 확장되는 첫걸음이에요. 네. 작가는 양평이 그저 경치 좋은 자전거 코스가 아니라 예로부터 수많은 싸움이 벌어졌던 길목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임진왜란 때는 왜군의 진격로이자 동시에 그걸 막아서는 최전선이었고요. 그리고 구한 말에는 농기구를 들고 일어났던 지평이병의 항쟁이 있었던 곳이죠. 네, 그 정신이 3.1 운동까지 이어져서 양평에서만 15차례에 걸쳐서 2만 8천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하고요. 와, 2만 8천 명이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목량 여운형 선생의 고향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쭉 나열하는데 여기서 작가의 상상력이 폭발해요.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길이 어쩌면 그들의 발자국 위일지도 모른다. 바로 그 문장이죠. 이 문장 하나로 수백 년의 시간이 현재로 딱 소환되는 거예요. 400년 전 칼 대신 괭이를 들고 이 고개를 넘었던 의병들도 지금의 나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그들의 숨결이 아직 바람 속에 남아서 지금 내 페달을 밀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상상하는 대목에 이르면 정말 전율이 느껴지죠. 과거와 현재가 그렇게 교감하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네, 바로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덜거덕 소리와 함께 자전거 체인이 빠져버려요. 최악의 타이밍이죠. 오르막의 절정에서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니까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작가의 연상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해요. 보통 사람이라면 망했다 하고 끝났을 텐데 그쵸. 작가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다른 걸 떠올립니다. 내 조국도 그렇게 끊어졌던 적이 있었다. 와, 정말 대단한 비유예요. 자전거 체인이 빠진 개인의 기계적 결함이라는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국권을 상실했던 민족의 역사적 단절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곧바로 연결해내는 힘. 이 글의 핵심적인 매력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지극히 평범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거대한 서사와 연결하는 능력.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뒤따르던 모터 마샬이 다가옵니다.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진행 요원이요? 네, 맞습니다. 선수들 사이를 오가면서 안전을 확인하는 분들이죠. 그 요원이 다가와서 체인을 다시 걸어주고 등을 툭 밀어줘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냥 친절하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작가의 해석을 보고 정말 무릎을 쳤어요. 어떤 해석이었죠? 다시 연결된 것은 체인만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재, 역사가 그렇게 서로를 밀어 올리고 있었다. 그렇죠. 저도 그 해석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물론 끊어진 체인이 단절된 역사를 상징한다는 건 아주 강력한 은유죠. 네. 하지만 저는 그보다 한 단계 앞서서 더 즉각적인 차원에서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 봐요. 잠시 국가의 역사는 잊고 한 명의 사이클리스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의 개인적인 전진이 멈춘 거잖아요. 진행 요원은 기계를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등을 밀어주는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 다시 나아갈 힘을 줬어요. 그렇군요. 단순히 도와줬다는 사실을 넘어서. 네, 이 아주 인간적인 도움의 행위가 있었기에 작가는 비로소 더 큰 역사적 은유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인간적인 연결이 먼저였던 셈입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훨씬 깊이 있게 이해가 되네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역사를 떠올린 게 아니라 타인과의 구체적인 연결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역사도 이렇게 서로를 밀어 올리는 것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오르막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물리적인 경사만을 의미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이 함께 넘어온 역사의 고난이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품게 되는 겁니다. 체인을 다시 연결하고 작가는 이제 정말 마지막 힘을 쏟아붓습니다. 정상에서 기록요원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 왔어요. 여기서 작가의 대답이 너무 솔직해서 웃음이 났어요. 뭐였죠? 죽을 맛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네 하고 이를 악물 텐데 말이죠. 네. 그러자 기록요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치죠. 따뜻한 오뎅 국물이 있어요. 짠맛이 날 겁니다. 정말 재치 있는 격려네요. 당신이 흘린 땀 때문에 국물이 짜게 느껴질 거라는 유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작가는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불끈 솟았다고 해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오고 간 짧은 농담이 가진 힘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 짠맛이라는 감각이 정말 절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땀과 눈물의 맛, 즉 고통과 슬픔의 맛이잖아요. 기록요원은 단순히 음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 안다는 공감의 메시지를 유머러스하게 전달한 거예요. 와. 이 거창한 역사 이야기 속에서
결국 마지막 페달을 밟기 한 힘이 한 그릇의 어묵 국물과 따뜻한 농담이었다는 사실이 이 글을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깃발을 보고 페달을 멈추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정상에 서서 뜨거운 숨을 몰아쉬는 작가에게 거대한 깨달음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네, 바로 오늘 자신이 옳은 것이 단순히 베너미 고개라는 이름의 언덕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죠. 이 길은 수백 년을 이어온 한민족의 오르막이었다는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의병들이 넘었던 그 산, 독립을 외치며 걸었던 그 길이 지금 페달을 밟는 나에게까지 하나의 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까지 이어져요. 네, 작가는 선언하듯이 말하죠. 나라를 빼앗긴 서름의 오르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12.3 내란의 밤을 언급합니다. 네, 12.3 내란의 밤은 12.12 군사반란을 가리키는 명백한 표현이죠. 작가는 여기서 이 사건을 끌어옴으로써 아주 대담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장일까요? 우리가 넘어야 할 역사의 오르막이 의병이나 독립운동가 시절의 먼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싸워나가고 있는 살아 숨쉬는 현재의 문제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항쟁 정신을 현재로 소환해서 우리의 오르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다시 처음의 그 부제로, 핵심 메시지로 돌아옵니다. 숨을 고르며 작가는 다짐하죠. 숨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절대로. 개인의 거친 숨소리가 민족 전체의 생명력과 역사적 의지로 승화되는 정말 장엄한 마무리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한 사이클리스트의 헐떡이는 숨소리를 따라서 양평의 한 고갯길에서 시작해 임진왜란과 의병항쟁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역사의 오르막을 함께 오른 셈입니다. 정말 그랬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육체의 고통이라는 경험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역사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정말 탁월하게 보여준 글이었어요. 그런데 이 글의 맨 마지막에는요. 본문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한강 작가의 짧은 시 한 편이 붙어 있어요. 맞아요. 그 시가 있었죠. 사랑이라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갑자기 사랑이라니 조금 뜬금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작가는 이 시를 맨 마지막에 두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죠. 글 전체가 고통, 투쟁, 저항 같은 거친 숨결로 가득 차 있는데 마지막은 갑자기 사랑과 연결이라는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로 끝나니까요. 네, 좀 의외였어요. 어쩌면 이게 작가가 그 모든 고통과 투쟁의 끝에서 찾은 궁극적인 답이 아닐까요? 궁극적인 답이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가는 끊어진 체인을 다시 연결해준 손길에서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봤어요. 네, 그랬죠. 400년 전 의병들의 숨결이 자신의 페달을 밀어준다고 느꼈고요. 정상에서 들었던 따뜻한 농담도 결국 사람 사이의 연결이었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뭘까요? 어쩌면 역사를 밀어올리는 그 거대한 힘, 단절된 조국을 다시 잇게 하는 그 힘의 본질이 결국 서로를 향한 마음, 즉 이 시에서 말하는 연결이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마음, 그 모든 형태의 연결을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압축해서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글은 마지막에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숨을 가쁘게 만드는 삶의 오르막길 위에서 당신은 지금 무엇과 누구와 연결되고 있나요? 새벽 5시 어둠이 남은 붓 데워진 콩나물국과 함박 스테이크 한 조각 20년 전 설매제 그 가파른 기억을 깨우며 옥천의 아침 노란 조끼 위로 햇살이 번지네 수십 대의 자전거 일제히 페달을 밟는 순간 또 3펑 4km 퍼레이드는 끝나고 악어가 입을 벌리듯 고개를 든 오르막길 평균 구도 9.3 최대
길 임진왜란 최전선 농기구 들고 일어난 의병들만 새로 외치던 28,000명의 함성이 들려